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중에 이제 고용주스폰 비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용주스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TSS라는 비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482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ENS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186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TSS와 ENS가 다른 점, 그리고 TSS 이후에 영주권을 가는 방법,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준비해서 지금 3월이잖아요. 3, 4, 5, 6. 예, 이 안에 비자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넘어서 7월 이후에 들어갔을 때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변경될, 제가 얘기하는 것은 7월 이후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약간씩 제가 이민성의 반응을 봤을 때는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법령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액션을 보면은 약간 그런 점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노민 심사도 상당히 빠른데 전에는 그냥 넘어갈 부분을 의외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승인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한 비자 접수하는 부분에서도 옛날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를 참 대충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이민성에서 감축 계획안을 발표했죠. 그때 감축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과연 지금 현재의 고유주스폰 비자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데에서 퀘션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민 계획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감축 계획이에요. 그럼 감축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정권 안에 지금 학생 비자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 고용주 스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변화를 하지 않고는 지금 컨트롤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변화를 하게끔 7월 1일부터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 다 레이트 2024야 뭐냐면 하반기 7월 이후부터라는 얘기 뜻이에요. 대부분 다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특히 바뀌는 부분 중에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게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뜻은 이민성이 볼 때는 좋죠. 이민성은 에비던스 있다 없다가 판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니까. 근데 지금 현재 원래 482라는 비자가 TSS, 여러분 TSS 또는 482 비자가 온 거에 그 앞에 이전 세대의 비자가 457 비자 있어요. 457 비자. 457 비자를 약간 뜯어고친 게 이제 482인데 457 비자와 482 차이가 뭐냐면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457 비자는. 근데 482는 경력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중간날이에요. 꼭 필요한가, 꼭 증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증명할 때는 의무를 살찔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지금 에비던스 베이스란 말을 쓴 것은 뭐냐면 증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돼버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에서 졸업생 비자가 이제 1년 반, 뭐 더 줄인다고 뭐 말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 1년 반이라면 2년의 경력을 채우기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졸업생 비자도 뭐 점수도 강화시키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술 비자의 직업 군들을 세분화시키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세분화시키는데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 직업군들을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이민성은 자기들이 뭐 하진 않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는 실제 잡앤 스킬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어떤 직업군이 정말 코어하고 어떤 직업군은 스페셜이냐, 어떤 직업군은 뭐 하이 디맨드냐, 이걸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법령 같은 경우는 매년 7월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7월 달이죠.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먼저 밟고 지나가는 게 사파리 TSS 비자인데, 이게 7월 이후에는 하이 스킬 레벨, 이건 거의 여러분이 하이 스킬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랬지만, 이게 어떻게 이 규정을 짓냐면, 여러분이 안자코 코드를 보면은 스킬 레벨이 나와요. 스킬 레벨이 1이 아니면 하이 스킬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하이스킬인데, 예, 이게 소용없습니다. 거의 이제 바첼러 학위 아니면은 하이스킬이라고 안 봐요. 아시겠죠? 그럼 트레이드 레벨,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업 학교들이 트레이드 레벨입니다. 그 다음 로우 스킬 레벨은 뭐 학위가 없어도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에센셜이라고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헬스 쪽에 이제 차일드, 뭐 에이징 케어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하이 디맨드 스킬 리스트에서 그럼 코어 스킬이라고 예상되는 직업군들은 여러분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바 스킬도 가셔가지고 자기 직업군 치면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쇼텀 리스트에 있다. 직업군이 특히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다. 7월 이후부터 어려워집니다.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뭐 경력 채우고 뭐 자격 채우고 7월 위에 넣겠다 이런 생각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쇼텀 리스트에 직업군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씌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비자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쇼텀 직업군이 뭐 11월 25일부터 뭐 TRT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7월 이후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유민성에서는 뭐 그럼 갑자기 풀어줬다가 갑자기 또 닫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죠?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졸업생 비자예요. 전에 코로나 때는 졸업생 비자를 계속 연장시켜 줬잖아요. 뭐 여러분이 코로나 때 비자를 받고 해외 휴가 들어왔다면 뭐 익스텐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 뭐그 학과가 이런 학과 있으면 또 뭐 2년 더 연장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 있었죠.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없어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특정 뭐 졸업생 비자 익스텐션 학과라면 빨리빨리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7월 이후부터는 졸업생 비자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TSS 비자와 ENS에 대해서 약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고용주 스폰이라고 할 때 이 TSS는 482, ENS는 186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TSS는 숏텀이 있고 미드 롱텀이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ENS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RT 스트림 있고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 있어요. 그럼 TRT하고 다이렉트는 뭐가 다르냐면 다이렉트는 바로 지원하는 거죠. 내가 이전 비자가 뭐 TSS이든 뭐 제가 졸업생 비자든 상관없이 자격이 되면은 바로 다이렉트 엔트리 EN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TRT라는 건 뭐냐면 482를 타고 넘어가는 케이스예요. 2년 이후에 TRT ENS 신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조금 다릅니다. 먼저 TSS 기본적으로 TSS 비자 요구 조건 이게 뭐 숏텀 뭐 미드 롱텀 상관없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영권 필요 없고 계속 일을 하겠다. 네, TSS 비자 정말 좋은 비자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뭐 미드 롱텀 비자. 근데 7월 이후부터 약간 힘들어질 수 있겠죠. 7월 이후부터는 여러분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테니까 뭐 지금 이제 학력 경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청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해요. 2년 정도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2년 경력. 그리고 자기 직업군을 쳐보면 하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뭐냐면 쇼텀 같은 경우는 뭐 오버롤 5, 그 다음에 미들 롱텀 같은 경우는 이치 5, 네. PT로 변환 또 할 수 있겠죠. 직업군 같은 경우는 미들 롱텀과 쇼텀 이렇게 다 간단하게 다 대부분 다가 포함됩니다. 근데 ROI 해가지고 리저널 지역에만 되는 직업군 따로 있어요. 그건 안 포함 안 돼요. 자, 그러면은 ENS. 그럼 여러분의 사파리 TSS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주권을 받을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TSS에서. 이 TSS 비자가 나쁜 것이냐? 난 이거 빼고 바로 뭐 ENS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ENS를 바로 가려면 기술심사가 필요합니다. 기술심사가. 근데 그 기술심사 요구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TSS에서 ENS 갈 때는 그 TRT를 하면 기술심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ENS는 영주권입니다. TSS는 영주권이 아니에요. 자, 그럼 ENS는 나이 45세 미만이 걸립니다.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ENS 요구 조건은 안자코 코드에서 나오겠죠. 학력과 경력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영어는 2점 이상이고, 당연히 경력은 ENS는 풀 페이드, 풀타임 페이드 3년이 필요합니다. 이 TSS는 파트타임도 괜찮아요. 근데 ENS는 풀타임 페이드 증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군 같은 경우는 그 미드 롱텀만
엔트리 가능하고요. 숏텀은 TRG로 해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다. 그러면 빨리 TSS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7월 이후에 안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TSS에서 ENS를 가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TRD로 갈 수도 있고 다이렉트 엔트리 ENS로 갈 수 있다. 여러분 나이나 비자를 빨리 먹고 싶으면 기술인사 하고 넘어갈 수 있다. 또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력과 학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로 다이렉트 엔트리 ENS를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주 조건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스텝은 이래요. TSS 482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을 득하고, 그 다음에 노미네이션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노미네이션에 지정된 사람만이 비자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근데 ENS는 재밌게도 스폰서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노미 안에 스폰서십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이 노미를 제출할 때 스폰서십 제출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접수합니다. 자, 그럼 노미네이션이 뭐냐? 노미네이션한 것은 그 고용주, 당연히 후원자죠. 후원자, 고용주가 어떤 비자를 신청할 지원자가 이 비즈니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기술이나 학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비자를 줘야지 우리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수준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광고는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은 그 FTA라서 International Trading Oblig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이게 네이버 마켓 테스팅 광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로컬에서 구하기 어려웠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케이스 오피서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필요가 없는데도. 자, 다이렉트 ENS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그 TSS는 약간 의무사항처럼 레귤레이션 들어갔지만 ENS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호주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미네이션에서 스폰서십과 노미를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좀 많죠. 상대적으로 한 번에 넣을 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왜 광고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약간은 이제 법령은 아닌데 이민성에서 코로나 초기에 어떤 걸 썼냐면은, 호주 노동시장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호주 사람도 많이 잘리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호주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을 먼저 고용을 하려고 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좋게 볼 거냐는 거예요. 안 보죠. 그래서 코로나 초기 때 ENS 거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제뉴인 리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노미네이션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고용주가 후원해주는 지원자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직무와 적합하고 기술과 학력이 필요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주의 사람을 못 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그런 임금 제공합니다를 다른 말로 하면, 간단히 말하면 제뉴인이에요. 제뉴인 리드. 제뉴인 리드거든요. 근데 제뉴인 리드란 뜻은 뭐냐면, 오버시 워커를 고용하는 것이 임금이 싸서 내가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호주 사람을 못 구했을 텐데, 당연히 호주 사람들이 뭐 실업자가 많았는데 굳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캐처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회사의 타이틀, 그러니까 그 직업군의 타이틀, 직업군이 뭘 하는 것인지,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개 포지션을 넣어도 돼요. 만약 뭐 식당이면 카페 매니저, 쿡, 셰프를 다 구인한다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킬 레벨,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그 요구 조건, 그 다음에 그 회사 이름 나와야 돼요. 그래도 뭐 잡 어드버타이즈먼트하는 컴퍼니에서 올린 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셀러리 포지션, 그러니까 그 셀러리 레인지가 얼마인지, 보통 8만에서 9만, 7만에서 8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중요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을 지금 해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